이 우주선에 탄 비행사들이 이제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 부천한테 질문을 해.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부천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사람이라면 말을 해줘야 되나? 어떡하지? 그냥 거짓말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AI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인간이 질문을 한다? 답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제거하면 되겠구나. 네. 더 이상 질문할 인간이 없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제거합니다. 네. 좀 이해 안 되죠? 네. 근데 AI는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전개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논리를. 이런 무서운 점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AI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우리에게 시각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이 무시무시한 이 빨간 눈동자, 이게 터미네이터에서 활용이 된 거죠. 이렇게 어떤 과학기술적인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이 있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 지금 AI가 강력한 목적성을 띠고 등장한 것처럼. 그래서 과학기술과 예술은 계속해서 융합하고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기원전 15,000년 전경에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나온 겁니다. 이 그린 라스코 벽화에 불과 숯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도 무언가 탄소가 부스러져서 벽에 달라붙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못 그렸겠죠. 그러다가 무언가 묻히면 뭐가 남는구나 라는 어떤 기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벽화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와 붓과 먹이 등장을 하고 이제 점점 예술작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세기의 천재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그렸어요. 이런 게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기존의 다빈치가 보던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 다빈치는 실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려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고로 시코르스키, 이분이 실제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형태의 초기 헬리콥터를 만들어내죠. 물론 이게 뭐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냐,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고 이후에 개량이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예술가의 영감을 통해서 이런 헬리콥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줄 베른이라는 프랑스의 소설가 잘 아시죠? 줄 베른의 대표작 뭐가 있습니까? 해저 이말리. 여기 써있어. 해저 이말리 있죠? 또 뭐 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설 보셨어요? 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을 보면은 여기에 네모 선장이라는 극아이 성향의 선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래갖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심해로 다닙니다. 그리고 원래 잠수함이 아무리 심해로 다녀도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와요. 왜냐면은 원자력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이 이 원자력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바닷속으로만 다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줄 베른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954년에 인류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잠수함에다가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른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라이엇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가 노틸러스라는 서폿을 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는 분들은 알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와 과학자와 게임 개발자마저도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상호작용을 넘어서 계속되는 과학기술적인 어떤 툴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아시죠? 분명히 쉬웠는데 어느 순간 잠깐 졸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가. 그리고 항상 참 쉽죠 이렇게 하시죠?
예, 이때만 해도 예술가들이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예술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릴 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포토샵이나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툴이 나오면서 굉장히 누구나 쉽게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릴 줄 아세요? 사실 이것도 누구나 쉽지 않아요. 예, 누구나 쉽게 하지만 아무나 못 그립니다 이거. 예, 물론 굉장히 심플해졌고 캔버스 없이 물감 없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영화로까지 발전을 하면서 20세기 영화는 이제 뭐 필름 카메라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막 돌려서 활동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필름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좀 마지막 영화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필름으로 만들었던 되게 옛날일 것 같죠? 예. 요게 이제 설국열차입니다. 예. 마지막 필름으로 촬영된 영화가 설국열차. 사실 이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까지 필름을 썼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제 물리적인 필름이 필요해요. 이거를 가지고 편집하려면 가져와서 잘라 붙이고 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카메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필름 양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거의 뭐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거야, 필름이. 예, 어렵겠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예능 같은 경우도 관찰 예능이라는 거 사실 불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관찰 예능을 하려면 카메라를 막 100대, 150대를 설치해.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예를 들어 필름을 든다고 하면 이거를 편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네, 천장까지 닿는 거예요, 필름이. 그래서 디지털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요만한 어떤 메모리 칩에다가 뭐 일주일 분량 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편집이 굉장히 수월해져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름이 아니라 파일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찰 예능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카메라가 많이 필요한 그런 뭐 서바이벌이라든지 뭐 데블스 플랜 같은 것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점점 특수효과도 발전을 합니다. 네. 도시를 달리는 자동차 씬을 찍을 때 신기하죠? 어떻게 도로에 차가 그렇게 없을까? 네,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야외에서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화적인 어떤 기법들이 활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죠. 네. 야,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인사하는 것까지 한 시간 찍어야 돼. 그죠? 손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움직여서 촬영을 한 다음에 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 뭐 별 동작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최초의 풀 3D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입니다. 네, 이제는 3D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동작을 그릴 필요 없고요. Now the animator starts to work out the rough body gestures. No. I'm sure Andy was just a little 시간 excited.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Cake and ice cream. 토이스토리 Well, it was just a 보시죠? mistake.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예술에 영향을 줍니다. 블록체인 이건 뭐냐? 우리가 어떤 실제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도 어떤 원본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영화나 사진 파일을 복사해줘요. 원본과 복사본이 다릅니까? 완전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복사했어. 그러면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실제 물질은 복사하면 달라져요.
근데 디지털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의 가치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블록체인,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거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이것이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야호 아시죠? 네, 요거 모르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네, 이 무야호가 950만 원에 팔렸어요. 무야호를 외치는 이 영상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의 원본이라는 것을 부여함으로써 요거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특히나 그 예술계에서는 이 NFT라는 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뭐 비싼 작품들, 이런 것들을 내가 구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NFT로 1만 조각으로 쪼개서 발행을 하면은 10,000명이 이거를 조금씩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 하나를 구매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의 원본에 대한 10,000분의 1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 예술작품을 소유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예술가들도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AR이나 VR 같은 장비들도 예술에 영향을 줍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고 이거를 구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VR을 쓰고 3차원 공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게 평면이 아니라 3차원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리는 장면을 우리가 구경하게 되죠. 우리 놀이공원 가면 캐리커처 같은 그림을 구경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3차원상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공연을 봤을 때 그냥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요. 네, 많이 주무시죠? 네, 이거를 VR 쓰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연은 똑같은데 내가 보이는 장면은 무언가 이 소리와 함께 영상이 펼쳐지는 거죠. 네, 좀 더 재밌겠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 라이언 킹 같은 뮤지컬이죠. 객석에서는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통해 그 배우들 옆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동물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심바 슬슬 올라오죠. 네.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VR이나 AR 장비를 통해 이렇게 실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공연에서 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특수 효과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무용수들의 이 무용을 촬영을 해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무용수가 무용을 추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먼지, 입자, 네, 파티클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굉장히 새로운 주제를 예술에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네, 그리고 VR, AR 기기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VR, AR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간 컴퓨팅 장비라고 많이 합니다.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CES에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VR, AR 기기를 만났는데 진짜 안경과 비슷한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VR을 쓰면은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 막 이러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쓰고도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 뭐가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구글 같은 경우가 새로운 이런 공간 컴퓨팅 장비를 젠틀몬스터라는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패션 아이템처럼도 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이런 장비들을 만날 수 있겠죠. VR 기기 해보셨어요? 최근에 많이 발전했어요, 진짜.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예술이 많이 활약을 합니다. 무용수들의 이런 움직임을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것을 그 온라인상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작아진 무용수를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예술을 관람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아니면은 무용수들을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스케일이 달라지는 형태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의 래퍼입니다. 네, 이분이 이 콘서트를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열었어요. 네, 이분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네, 또 순간이동도 하고 별 잡아서 이쪽 별, 저쪽 별, 행룡합. 네, 행룡합도 시키고. 야, 이거. 오, 갑자기 막 하늘도 바뀌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 엄청나죠? 천구가 돌고 있고요. 네, 우리가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가도 행룡합은 볼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트래비스 스캇은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행룡합을 하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이 특수 효과. 이분이 콘서트를 한 번 하면 수익이 보통 한 20억 정도 나요. 2시간 콘서트 20억. 크죠? 근데 이 메타버스 콘서트 때 단 40분의 공연 동안 굿즈 판매 수익으로 220억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콘서트 막 진짜 큰 데서 해.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서 해. 45,000석입니다. 근데 포트나이트에서 하잖아요. 1억 명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실제로 이제 그 뒤로 메타버스에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뭐 여러 셀린 디옹 이런 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여셨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콘서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네,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인조이라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이거는 심즈 아시죠? 심즈. 나의 어떤 사이버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캐릭터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NPC 캐릭터들이 전부 다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임 안에서 실제 사람과 가짜 NPC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현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네 나가면 이런 느낌 있죠. 네,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에서도 네,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임 등장을 하고요. 이제 로봇 드론입니다. 드론 1,500개를 띄워서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네, 예전에는 퍼포먼스가 2차원이었으나 이 3차원상의 공간의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근데 지금은 드론이 좀 흔해져가지고 별로 안 놀래요, 그죠? 별로 안 놀래요. 근데 많이 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림 그리는 로봇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AI가 이미지를 그냥 뿅 하고 뿌려주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나오잖아. 근데 얘는 실제 로봇 팔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애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아이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네, 뭐 거의 안드로이드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데 일단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게 팔이 로봇입니다. 그래갖고 되게 의미가 있는 이 아이다가 앨런 튜링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그 제목이 인공지능 신이에요. 인공지능 신 AI 갓. 그래서 앨런 튜링이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서 최초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앨런 튜링이 AI의 조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가 이제는 앨런 튜링을 그렸다. 그래서 조물주가 무언가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창조물이 다시 조물주를 그렸다는 점에서 이 앨런 튜링의 초상화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경매에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AI가 로봇 팔로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생명과학적으로 재밌는 게 많습니다. 생물로 만드는 예술 작품을 이제 바이오 아트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네. 뭔가 그려지고 있죠? 미생물이나 곰팡이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요 위에 있는
미생물보다 여러분들 손바닥이 더 많아요. 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손바닥이 더 많아. 네, 이런 것도 그리고 있고요. 토끼에게 형광 단백질을 삽입합니다. 유전자 편집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광으로 빛나는 토끼가 만들어져요. 아주 잔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선인장에 사람의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인장의 가시 대신에 사람의 털이 자랍니다. 네, 누군가는 굉장히 원했던 털이 자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지만 인간은 도달하지 못했고 선인장이 이렇게 털이 자라게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독특한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생명과학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과연 생명체를 예술의 재료로 만드는 게 맞나?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없나? 혹은 이 과학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유용해야 되는데 예술가에 너무 도구처럼 되지만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함께 예술작품을 또 성장하게 되는데요. 생성형 AI입니다. AI의 훌륭한 강점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써봤습니다. 해리포터가 김치 큰 사발 먹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줘. 네, 해리포터 비밀왕 제15장 국물 위의 정전. 해리는 벽에 기대한 지 말포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에 든 큰 사발면 뚜껑을 뜯고 있었다. 넌 언제부터 이걸 먹었냐? 아버지가 한국 출장 갔을 때 집에 가져왔어.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둘은 5분의 침묵을 공유했다. 말포이, 넌 나를 싫어하지? 나도 널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은 이 국물 속에선 우리가 그냥 인간이야. 말포이는 웃었다. 말포이와 해리포터가 우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김치 큰 사발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네, 해리포터의 김치 큰 사발 안 나왔겠죠? 하지만 AI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AI가 헛소리하는 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때는 환각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술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환각작용, 할루시네이션은 오류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희망찬 노래 바이오및 오가노이드 연구와 혁신에 대한 학문적 성과 공유는 물론 과학의 선을 넘어 예술가. 네. 이 행사의 주제가 오가노이드라 오가노이드와 관련된 노래를 한번 AI로 작사했습니다. 지드래곤 스타일로 작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가사야. 랩은 내 실험실, 예술은 내 장기,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예술. 네, 좀 쉽지 않은 가사죠? 네, 요걸로 이제 수노라는 엔진을 써서 AI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들려드릴까요? 네, 제목 선을 넘어 힙합 스타일. 오, 잘해. 사람이 아니야. 네, 잘하죠. 네, K-pop 스타일 들어보겠습니다. 내 실험실 예술은 내 장기 오가노이는 살아있는 예술 스포 속 시너리 내 가슴 너무 위로 배운 내 꿈이 문화를 정경해 이건 실험실이야 내 스테이지 현미경 대신 컴퓨터 플래시 사이언스가 문화를 이끌고 걸어 랩커트 입은 예술가의 퍼포먼스 Check it 선을 넘는 건 그니가 아냐 예고야 과학이 실을 쓰고 예술이 되길 말할 때 우린 그 경계에서 춤을 추지 오늘 이 축제는 혁명의 시작점 네, 이 축제는 혁명의 시작점. 좋은 가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본 곡인데요.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양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관측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이성과 중첩이 돼 있다가 관측하면 나만 사랑한다는 내용의 양자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자는 나 보기 전까지 모르잖아 결과는 돌아가면 죽잖아 오늘은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모두 다 가지려보지 그런데 내가 쳐다보면 항상 그 사람뿐이라고 했지 슈레팅과 고양이야 뭐야 이건 뭐야 그냥 여자잖아 네, 이런 곡이에요. 괜찮죠? 네, 생각보다 가사가 좀 오그라들지만 AI가 또 하니까 잘 불러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는 영상도 만듭니다.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엔진이 발표가 됐고 이 영상이 텍스트만으로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강아지 3마리가 눈 속을 놀다가 눈을 뚫고 얼굴을 내미는 영상을 만들어줘 이러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실제로 촬영한 것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모습이죠. 네, 뭐 이런 지구가 아닌 어찌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이렇게 드론 뷰로 찍기도 하고 아예 다른 행성, 네, 가짜 우주인, 가짜 우주선, 네, 가짜 수영, 다 가짜입니다. 네, 도시, 일본의 벚꽃 축제 장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대단한 일이고, 이 소라 엔진은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비오3라는 엔진을 발표했고요. 이제는 아예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AI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The microfilm is in your ticket. They're watching the north exit. Use the service tunnel. AI입니까? AI다. 사람이다. 뭐 하는 거죠? 눈치 보지 마세요. 다수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AI였습니다. 두 번째.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your awe with every breaking light. AI다. 사람이다. 오, 사람 많이 늘었어. 네, AI였습니다. 아쉬워하지 마. 네, 어차피 못 맞춰. 네, 이건 뭘까요? AI다. 사람이다. AI였습니다. 요것도 볼게요.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거는 사실 거의 감독이 카메라 워킹을 한 건데 이거 AI다. 사람이다. 이거 많이 낚였어요. AI입니다. 이제 이럴 거예요. 이쯤이면 사람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사람일 때 드는 분들은 그거밖에 없어. 이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이거 볼게요. I broke into a zoo to prove one man is enough to fight a gorilla. Welcome to the Chernobyl challenge. I'm gonna lick this glowing pole. Let's see how many views this gets. No plan, no shoot, just content. Bathing in liquid cement until it hardens. Let's get solid. 이거 뭐 같아요, 이거? Energy drinks. 이거 뭐 같아요? AI다. 사람이다. 신기하죠? I broke into a 이거 zoo to 전부 AI입니다. 이제 구분 안 돼요. 이제는 사실 제가 보여드린 게 영상이 전부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 AI 구분 못한다. 예전에는 막 손가락이 이상하고 막 이러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사람 하나 되고 막 이랬거든요. 이 비오3가 공개됐는데 이제 입모양과 목소리부터 그냥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실제 영상과 거의 동일해요. 네. 이제는 거의 구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이오 공학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어떤 툴, 기술, 촬영 기법 모두 다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예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 랩에서 만든 몰입형 전시회인데 이제 전시회가 우리가 보통 전시를 가면은 쭉 보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는 전시회가 아니다.
내가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시의 결과가 다 바뀝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개인이 누구나 가서 아주 개인화된 나만의 전시를 본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행동에 반응을 하고 내가 하는 어떤 결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예술이 점점 개인화될 거예요. 이 VR이라는 장비, 여러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모두가 어떤 공급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컨텐츠를 나에게 맞는 형태로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렌즈, 현미경 렌즈냐, 망원경 렌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 결국 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의 탐구의 정신 그리고 문화예술에서의 탐구의 정신과 다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술이라는 부분, 과학기술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오늘 이번 행사의 주제 오가노이드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어떤 탐구라는 과정에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강연을 집어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앞에 연주하신 분도 그렇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오늘 무슨 행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문화예술의 강점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연구하다가 막힐 때마다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예술적인 어떤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었고 그래서 과학은 조직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조직화된 삶이다. 예술은 결국 이거를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듯이 네, 어쩌면 과학기술과 예술은 꼭 필요한 상호작용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노래가 좀 기억에 남네요. 알찬 시간 마련해주신 우리 궤도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럭키 드로우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진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주신 운영진 분들께 그리고 많은 후원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6개월간 저희가 매주 미팅을 하면서 여기 함께 모든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디시 25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제가 이루어졌었고요. 우리는 오가노이드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상업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 그리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음악과 어떻게 보면 아트가 만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이 분야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상상해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과 예술은 서로 먼 듯하지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과학은 보이지 않는 법칙을 드러내게 있고 예술은 그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디시 25는 어떻게 한 단계 넘어서 오디시 아세안을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타일랜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 12월 12일과 13일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국에서 잘 진행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에서 나는 아이디어와 연결들이 여러분의 연구와 여정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저희가 이런 여러분의 대담함과 창의성이 다음 혁신의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디시 26 또는 오디시 아세안 타일랜드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면 제일 대망의 상품이죠. 1등 상품 LG 스마트 모니터 수익입니다. 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LG 슈퍼치 스타트에서 LG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셨고 또 같은 제품으로 저희가 오늘 1등 상품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과 끝은 저희 어떻게 보면 행사를 계속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열심히 서포팅해 주신 유종만 대표님께서 1등을 뽑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종만 대표님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빈님.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상품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얼떨떨해 하시는데요. 네. 기념사진 촬영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예. 이로써 ODC 25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아나운서 박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